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이 소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듬성듬성 볼 거예요. 다 읽으면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일단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 제목은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니체가 어, 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니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도 이 황만근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이라고 이걸 전편을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어 놨는데 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배경 1990년대 말입니다. 비교적 근대예요.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저한테는 비교적 근대입니다.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이제 저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90년대는 이제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때니까. 그 다음에 주제는 황만근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고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 각박한 인심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였다.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향토성, 해악성 이런 게 드러난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제 굉장히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경유를 타고 나간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만근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2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2장은 부정적 인물이에요.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장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뭐 주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는 했지만 뭐 맞긴 맞아요. 일반적인 평가 맞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2장의 평가가 드러나는 거죠.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아는 게 중요한가, 썩으랄.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술을 먹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이제 집에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재석 씨가 요분은 뭐 나름 긍정적 인물인데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그이 아니다 만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자, 그 다음 보시면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음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하십니다. 자, 요거는 그 황만근과 관련된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제시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고 상황을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이 사람도 웃긴 사람이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밑에 가면 나오지만 황만근이 평소에도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집에 안 들어왔지?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지? 좀 신기하네요. 뭐 자다가 들어가나?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제 민씨의 말입니다.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민씨는 사투리를 안 씁니다. 그쵸? 민씨는 사투리를, 방언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방언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인, 원래 이 고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황만근도 황씨잖아요. 그쵸? 이제 황씨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나오죠. 집성촌.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걸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집성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제 걸기대회라는 게 있었다.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나 되려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한 게. 자, 요런 것도 이제 황만근을 우스꽝스럽게 조롱하고 있고, 뭐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죠. 자, 이장이 한 말이죠.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여기 이제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그랬더니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자, 이 걸기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예. 자,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다. 왜냐면 말을 이따구로 하니까요. 예. 뭐 잘못됐나? 뭐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그래서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이장이 황만근한테 나오라고 따로 부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한 번에 성공했다. 뿌듯.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입니다. 나오라고 이제 했다 이거죠.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의백 하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기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자, 이 말 이거 중요하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씨가 하는 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기운기 끌고 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망근이가 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보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고장난 경운기를 몰고 다닌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를 끌고 와라 라는 것이 이제 투쟁 방침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 타고 가셨나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제 규칙을 좀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만 강요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배층이라고 해야 되나? 지배층인가 이게? 지배하는 건가? 지도층이라고 합시다. 지도층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게 이장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층들,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이런 거죠. 민사무소, 면사무소입니다. 인원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름기를 타고 은직하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 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민들한테는 경운기 타고 가라고 해놓고 지는 트럭 타고 숑 간 거죠. 진짜로 기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 늦어도 한참 늦었지. 이거 보시면 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게? 왜래? 아니 보세요. 그럼 애초에 이 방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투쟁 방침이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경운기를 진짜로 끌고 갔으면 군대에 한참 늦었을 거다. 그럼 애초에 잘못 계획을 세운 거죠. 지도층이. 그쵸? 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 이거 온 사람도 믿었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이야, 진짜 낯짝도 두껍지.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그러면 왜 황만근한테는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했냐고?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 있는 걸로 쌩쌩 달리는데 받침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국도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이제 방침이었다는 거죠.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나 참.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만한 한 상황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건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다. 아 그냥 쓰레기예요 이 새끼는. 예. 하나. 아니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잘못을 해놓고 뻔뻔하고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아주 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인간들. 예? 너무 화가 나. 그랬는데 또 이제 그래놓고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고를 반동가리가 났나. 이런 이걸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불쾌하군요. 적반하장. 자, 그 다음 보시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은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실어 쌌노? 응? 참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저도 사실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나이로 사람 찍어 누르고 네 앞에서 지가 이장이라 이거죠. 권위적인 태도 이런 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본인은 안 지키면서 상대방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안 되죠.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기능을 했지 뭐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왜 민씨가 외지에서 왔는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건 이제 인신공격이죠. 진짜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럽니다. 내가 망그의 임이냐 앱이냐 엄마냐 아빠냐 나이 50 다 된 게 어디를 가는 동 오는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소리 끌고 따라다니까 이제 50 다 됐다라는 것도 정보를 알 수 있죠. 황만근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아 이거 너무 길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요거는 황만근의 어머니가 만근이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요거 잘 안 보이네. 만근이가 안 오는 이유를 이제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들, 아들이 황만근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 요거죠. 그 다음에 영호네 이름이 황영호.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규수 새끼.
황규수. 자, 얘도 망근이를 비웃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 씨도 황만근에게 걸기대장을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황만근은 이장이 나오라고 했을 때는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굳이 그런 자리에 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걷다 대고 이제 민 씨가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황만근이 사라진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알게 됐냐면, 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전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민 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 씨는 객관적으로 황만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달리.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은. 자, 황영석은 이러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황만근. 그러니까 망근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굳은 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망근이가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망근이가 없네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뭐 집에 안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의 빈자리를 느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만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격.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황만근의 배려심, 낙천적 성격, 겸손, 성실 이런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 아이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경우, 여기서는 황만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뭐 공평무사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약과나 불보듯 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가를 부르면서, 왜 우리가 이제 가끔 그냥 가다가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을에는 황만근가를 흥얼거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만근가를 부르면서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황만근의 이름은 만근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혀가 짧아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인데, 황만근의 어머니는 가사를 돌볼 줄, 집안일을 안 해요. 집안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경운기를 사줍니다. 그 여자가. 그리고 7달 만에 아들을 낳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겠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건데 그 여자를 구해줬고, 그 여자는 이제 자기가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이제 황만근한테 경운기를 사줬겠죠. 그리고 7달 만에 아이를 낳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그러니까 황만근의 아들은 실제 황만근의 아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과 어머니가 참 이 황만근을 힘들게 하는데, 보시면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그 다음에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그러니까 한 명은 비린 게 있어야 되고 한 명은 비린 게 없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을 따로 차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꼭 매달고 집으로 왔어요. 또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이런 거라도 집에 끼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린 반찬을 좋아하는 어머니 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네 포정, 마을에서 하는 이제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그 고기 잡는 거,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뭐 닭 정도는 아니겠지만, 닭도 있네. 아니 보통 시골에서 닭든 그냥 다 잡던데.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고 이제 고기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했다는 거죠. 음식을 잘했다. 그 다음에 얘는 몰라도 이런 염습, 산역 이거는 이제 그 시체를 닦는 일이에요. 염습은 닦고 염을 한다고 하거든요. 시체를 잘 닦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 닦고 각 구멍들을 다 막아요. 거기서 원래 이제 썩은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구멍들을 다 막고 거기에 이제 수의를 입힙니다. 그게 염습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겠죠.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닦는 거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일이나 산역 이건 이제 갖다 묻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을 앞장섰다. 그러니까 굳은 일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똥구덩이를 파고 이런 것도.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가가 없거나 반값이거나 공치사가 따랐다. 근데 이 공치사라는 게 얘가 굳은 일을 해줬으니까 황만근이 공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황만근한테 공치사를 합니다. 뭐라고 공치사를 하냐면 야 너는 너는 우리 마을이니까 너 같은 애 받아주고 사는 거지. 너 다른 마을에 있으면 넌 굶어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대석 씨 이 새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었다. 인사를 했다. 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인사한 거군요. 전진 성격이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경운기를 굉장히 많이 고쳐 썼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뭐 그래요. 주변 사물도 잘 돌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여자가 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술을 좋아했다. 요게 이제 사실 유일한 뭐 결함이라면 결함인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술을 못 마시는데 동네에 애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사나 슬픈 일,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했거나 생일 뭐 환갑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가서 이제 죽도록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냄새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겨울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자요. 그냥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죽을까봐. 그런데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취할 때까지 마셨고,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이 데리러 왔다는 거죠. 됐죠? 뭐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민 씨가 겪은 일화. 자, 자고 있어요.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민 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아부지야 임마 이런 거 봐요. 이제 엄청나죠? 아부지야 임마 아버지 임마 뭐 이런 거죠. 부득이 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만 더 앉아있자. 내 네 엄마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 칸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 카나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랬더니 너는 우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쓰기나. 이건 이제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라고 해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그만 밥맛이 없다.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험만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예, 아들 입장에서 자기 아빠가 동네 바보, 예, 동네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보다. 그러면 애들은 창피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굽실거리고 헤헤거리고 이러니까. 지금도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따끔하게 말이야. 너 임마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아들님 잘못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체면 좀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체면이 뭐가 문제라? 응?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황만근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올곧은 생각인가? 뭐 그렇대요. 이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그랬더니 이제 갔죠. 자 갔습니다. 민 씨는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하는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소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어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싸가지 없거나 뭐 이런 사람 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만근의 주량은 컸다. 요 술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경운기를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면수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다.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아마 농사꾼이 아니지를.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믹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이제 말하는 싸가지가 원래 없나? 뭐 아무튼 어디 고장난 경우는 없나요? 경우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무한해진 민씨는 둘러보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철석이가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 기운기 끌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 다음에는 경운기 같이 타면 되지 까이꺼.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골기대에 나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예. 빚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요게 그죠? 자 당시 농촌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이나 설비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장비빨, 장비가 중요하죠. 농사는 장비빨이다. 그래서 장비를 이제 사는데 그 장비가 이제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자금 융자 농협에서 이제 빚을 내준 거죠. 통해서 해결했다. 수익 개방을 앞두고 쌀 수입, 농촌의 수익 구조가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소득의 증가가 없는 부채 증가는 농가에 크나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거 살짝 설명을 드리면, 자 농사에 필요한 그 장비 뭐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면 혼자만 써요.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이걸 뭐 이기주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옆집도 사죠. 옆집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두 기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를 마을에서 사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쓰면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빚을 질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사니까 집집마다 빚을 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쌀 그 수고가 수매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쌀값을 통제합니다. 왜?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 수고가를
이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민 부채를 탕감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근데 이제 일리가 있는 게 그 정부가 가격을 통제를 하니까 그럼 정부 탓이잖아요. 우리가 돈 못 버는 건. 그러니 탕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정부가 쌀값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를까. 자, 그래서 이제 농민 걸기 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황학수가 이건 이제 말장난인데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 다 합시다 이거 부채 말고 선풍기도 되겠네. 뭐 이런 거 이제 그 부채라는 말에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말장난하는 거죠.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았대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이거. 자, 내일까지 말을 해도 소양이 없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나 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같이 건농사 짓는 놈들이나 믿을까? 만근이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자, 갑자기 지금 만근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다고 축혀 세웁니다.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흔 기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지기라고 써붙이다고 가야 된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황만근을 좀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자,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민씨가 자기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이야기는 끝났다. 자, 그러면서 둘이 이제 걷게 되고, 그다음에 황만근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들이 잘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말이다. 근데 뭐 이걸 누가 모르나? 자,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바보답지 않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군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한나절은 걸리기라. 경운기 운전을 잘 하신다면서요. 어쩌고 저쩌고. 자,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라고 물었죠. 물었더니 몰라요. 아직 모른다고. 아직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몰라.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씨가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긴 나오진 않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에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환갑이시니까 아들은 뭐 한 이제 3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보통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하면 3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환갑이시면 아들은 보통 이제 30, 좀 일찍 나왔으면 40대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뭐가 재밌지? 그 다음 보시면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 안주는 없고. 그랬더니 이제 갑니다. 민씨 집 가서 이제 술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경운기 소리를 들었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황만근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경운기 타고 안 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황만근이 말하기를,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우사는 이제 소가 사는 곳인데 비어있죠.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와 영농 카드의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밑이 나더라.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크다, 탈곡기, 건조기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된다. 자,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놓을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엔 소를 그렇게 썼다. 예,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소를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며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세금을 뺀 기름. 네, 조금 싸게 주는 거예요.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긴 힘들다. 옆집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걸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아까 제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부상조 서로 돕는 이런 풍습이 사라진 농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근데 얹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얹혀져야죠. 왜냐면은 그 농사 지을 때 들어간 돈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그 이제 이게 그 판매 가격에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이건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사주는 거예요. 네, 쌀을 수매가입니다. 수매가.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자, 이런 얘기죠. 이게 황만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이런 빚을 져서 농사를 짓는 이 상황을, 그리고 또 상부상조의 풍습이 사라진 농촌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만곡서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농약 쓰고 비료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 안 좋아. 근데 왜 이걸 쓰느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으려면 뭐 어떻게든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안 졌냐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빚을 왜 안 졌냐고요. 내가 빚이 없는 이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이런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곡수매제도 나오죠. 양곡 확보와 가격 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 그래서 농민들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재고 누적, 민간 유통 기능까지 마비,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말 부분. 일주일 뒤에 황만근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는데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죽었다는 얘기죠. 경운기도 돌아왔습니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자, 이제 이 뒷부분은 묘비명의 양식을 차용해서 황만근의 일생을 총정리하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술자는 민씨고요. 황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지 뜻 알아두시고요. 지혜가 돌아왔다. 지혜로웠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해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다. 술을 좋아했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을 잘했다. 문중 땅과 이건 이제 그 황씨 집안의 땅이세요. 예, 황씨 집안의 땅. 황씨 집안의 땅과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것도 보면 그 사람은 어차피 농사를 못 지어요. 그냥 두면. 그래서 이제 땅을 놀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빌려서 농사를 지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한테 주겠죠. 예.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이런 길이죠.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비료를 막 쓴다거나 농약을 뿌린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 하늘에 바치고 어쩌고 됐습니다.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 이건 평가, 글쓴이의 평가죠.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린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평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지? 요 뒷부분, 예, 여기서부터 이 밑에는 요약적 서술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요약적 서술인데 황만근의 죽음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제시스탐 제시함. 됐죠?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평가가 나옵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갈까요? 그 다음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건 이제 서리법이죠. 어찌 뭐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찌 뭐가 아니라, 이런 건 서리법이고, 하늘이 낸 사람이다 라는 평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 평가입니다. 단기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걸 기준으로 하는 연도예요. 그래서 서기 2000 기원전 2333년. 그래서 2333에다가 현재 연도를 더하면 단기가 나옵니다. 4330년은 이제 2333년에 1997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묘지에나 쓰일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용원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 어쩌고저쩌고 했던 민순정이 업디어스다. 그래서 민씨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좀 볼게요. 역시 요게 중요하죠. 사회문화적 가치,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부채 문제, 심각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밑에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인물의 특징 중요합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황만근이 사라졌을 때 실종 원인, 어머니, 아들, 이장, 민씨, 실종 원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현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골기대 왜 열렸냐, 동네 사람들 나쁜 놈들 왜 나이가 많을까, 젊은 애들 다 이제 농촌으로, 도시로 갔겠죠. 그 다음에 빚만 남는 농사에 공인이 뼈를 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황만근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죠. 요거 내용 체크하셔야 되겠죠. 줄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가치, 요거 중요하죠. 사회문화적 가치. 황만근의 덕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개를 골라봐라. 뭐 좋은 거 다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뭐 다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네. 황만근의 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가치는 이타적 삶. 이제 황만근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실.
빚 없이 뭐 이런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